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친정 유산 뺏으려던 시모를 혼내준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 사는 일이 참 마음대로 안 된다고들 하죠. 저 역시 평범하게 남들처럼 성실히 살면 그저 무난한 일상이 이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끔 하늘이 저에게 이젠 정신 차리고 네 몫을 챙겨라 하고 신호를 보낼 때가 있더라고요. 그날도 그랬죠. 평소라면 가지도 않았을 동네 구석의 작은 백반집에 우연히 발길이 닿았던 그날 말이에요. 나른한 오후였어요. 볼일을 보고 늦은 점심을 해결하러 들어간 식당은 한산했죠. 구석진 자리에 앉아 메뉴를 고르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 목소리였죠.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체를 하려다가 왠지 모르게 망설여졌어요. 시어머니는 친구분과 통화 중이셨는데 그 목소리가 평소 저를 대할 때와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날카롭고 욕심이 가득 찬 마치 다른 사람 같은 목소리였죠. 아니, 글쎄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그의 친정엄마가 이번에 세상을 뜨면서 남긴 땅이 보통 땅이 아니래. 그게 이번에 개발구역으로 묶이면서 보상금이 어마어마하다더라고. 그걸 며느리 혼자 꿀꺽하게 둘 순 없지. 내가 어떻게든 구슬려서 우리 아들 명의로 상가 하나 딱 사주게 만들어야지. 그러고 나서 걘 빈몸으로 쫓아내면 그만 아니겠어? 우리 집안에 굴러들어온 복인데 주인이 따로 있나? 참는 놈이 임자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갑게 식더라고요. 며칠 전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저 고생하며 살지 말라고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을 저 사람들은 벌써 먹잇감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런 추악한 탐욕을 마주하니 제 안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깨어나는 기분이었죠. 저는 조용히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평소와는 다르게 앞치마를 두르고 거실을 치우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손가락 까딱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당신 왔어? 오늘 밖에서 고생 많았지. 내가 당신 좋아하는 제철 과일 좀 사왔어. 좀 씻어줄 테니까 앉아서 쉬어. 어머, 당신 웬일이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평소엔 물 한 컵도 내 손 빌리던 사람이 말이야. 헤이, 당신 요즘 장모님 일로 마음고생 심하잖아. 내가 남편인데 이럴 때라도 챙겨줘야지. 안 그래? 참, 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자고 하시더라. 형님이랑 동선에도 다 온대. 그래? 어머님이 갑자기 왜 그러실까? 뭐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보네? 그냥 가족들 얼굴 보자고 하시는 거지. 당신도 기분 전환 삼아 가자. 알았지? 남편의 눈빛에는 설렘과 욕심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비릿한 눈빛을 모른 척하며 알았다고 대답했죠. 며칠 후 약속된 장소는 동네의 꽤 비싼 한우 전문점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전부 모여있더군요. 아주버니와 형님, 그리고 서방님과 동서, 시누이까지 말이에요. 어서 오너라. 아유, 우리 둘째 며느리 왔니? 자, 얼른 앉아라. 오늘은 내가 쏘는 거니까 마음껏들 먹어. 동서,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네. 아무리 슬퍼도 먹고는 살아야지. 여기 고기 좀 많이 먹어? 네, 형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이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언니, 제가 이번에 언니 생각해서 영양제 좀 챙겨왔어요. 친정일로 바쁘셨을 텐데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평소엔 제가 가도 본체 만체하던 시누이가 언니 소리를 하며 영양제를 내미는데 어우 소름이 돋더군요. 이들은 이미 시어머니의 지령을 받은 게 분명했어요. 한참 고기가 구워지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역시나 본론이 나오더군요.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면서 운을 떼셨죠. 그래. 이번에 사돈어른 돌아가신 건 참 안타까운 일이다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니? 듣자하니 사돈어른이 남기신 땅이 꽤 된다던데 그거 어떻게 할 계획이냐? 아, 그 땅 말씀이세요?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돼서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어요. 어머니 유품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서요. 재수씨, 제 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요새 같은 불경기에 땅 그냥 놔두면 세금만 나오고 골치 아파요. 그거 하루라도 빨리 매각해서 현금화하는 게 이득입니다. 아주버니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역시 사업하시는 분이라 계산이 빠르시네요. 제가 재수씨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죠. 마침 제 주변에 부동산 크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주 좋은 값에 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동서. 그리고 그 돈으로 둘째 서방님 명의 상가 하나 사두면 평생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살 텐데 뭐가 걱정이야. 형님이 제 옆에서 은근슬쩍 남편 명의를 언급하며 바람을 잡더군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죠. 남편 명의로 상가를 사서 나를 쫓아내겠다던 시어머니의 계획이 이거구나 싶었으니까요. 형님, 저도 형님 땅 소식 듣고 정말 놀랐어요. 요즘 그쪽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는다면서요. 저 같으면 당장 팔아서 건물 올리겠어요. 동서도 참 관심이 많네. 아직 나한테 상속 등기도 안 끝났는데 다들 벌써 내 재산을 어떻게 쓸지 정해 주시니 참 든든해요. 제가 뼈 있는 말을 툭 던지자 식탁 위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얼른 웃으며 상황을 수습하더군요. 얘들아, 너희가 너무 앞서갔다. 우리 큰애가 지금 얼마나 힘들겠니? 그냥 우리는 가족으로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안 그러냐? 그럼요, 어머니. 당신도 가족들 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다들 당신 잘 되려고 하는 소리니까. 알지. 내가 설마 가족들 진심을 오해하겠어? 그리고 어머님, 사실 저도 고민 중이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지 말이에요. 그래. 역시 우리 둘째 며느리는 생각이 깊어.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니? 그럼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 남편 명의로 상가를 하나 살까 봐요. 마침 어머님 사시는 동네에 아주 괜찮은 매물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자신들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된다고 믿었겠죠. 시누이는 옆에서 제 손을 잡으며 친한 척을 해댔고 형님은 연신 고기를 제 앞접시에 놓아주더군요. 역시 언니는 통이 크다니까. 우리 오빠 기 좀 살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언니 진짜 멋져요. 아가씨도 참.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러세요. 가족끼리 돕고 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머님, 제가 상가를 사려면 지금 사는 집 매매 대금이랑 합쳐서 좀 크게 가고 싶은데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기왕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작은 상가 여러 개보다 반듯한 거 하나가 낫다. 너희 지금 사는 집 팔고 내일 돈도 좀 보태고 하면 아주 좋은 거 잡을 수 있겠어. 어머, 어머님도 보태주신다고요? 세상에, 전 시집 올 때 어머님이 보태주신 게 하나도 없어서 내심 서운했는데 이번에 크게 한턱 내시려나 봐요. 제 돌직구에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헛기침을 했어요. 사실 제가 결혼할 때 시댁에서는 단돈 10원 한 장 안 보태주셨거든요.
친정엄마가 마련해 주신 아파트로 시작한 거였죠. 그걸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벌어온 돈인 양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셨고요. 아니, 내가 말한 건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모아둔 삼재돈이라도 조금 내놓겠다는 뜻이었어. 농담이에요, 어머님. 어머님 귀한 돈을 제가 어떻게 받겠어요? 걱정 마세요. 제 유산이랑 지금 집 팔면 충분할 것 같아요. 대신 상가는 제가 꼼꼼하게 받은 곳이 있으니 어머님도 나중에 같이 가보실래요? 오냐. 내가 부동산 보는 눈은 좀 있지. 언제든 말만 해라. 식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남편은 기분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어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제 어깨를 감싸더군요. 당신 오늘 정말 고마워. 내가 솔직히 상가 갖고 싶은 게 꿈이었거든. 당신이 내 명의로 해준다고 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당신이 좋아하니까 나도 기쁘네. 그런데 당신, 상가 사기 전에 우리 확인해야 할 서류들이 좀 있어. 부동산 거래라는 게 워낙 복잡하잖아. 서류? 아유, 그런 건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해주지. 당신은 그냥 돈만 준비하면 돼. 그래도 큰 돈이 들어가는 건데 확실히 해야지. 내일부터 당장 지금 집 내놓고 상가 매물도 본격적으로 알아볼게. 당신도 시누이랑 아주버니한테 좋은 매물이 있는지 더 물어봐줘. 알았어. 걱정 마. 내가 아주 기가 막힌 곳으로 알아볼게. 남편은 이미 상가 주인이 된 양 거드름을 피웠지만 저는 속으로 날짜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탐욕의 눈이 멀어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죠. 저는 가장 먼저 부동산을 찾아가 지금 저희 부부가 사는 집의 시세를 확인하고 매매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동시에 친정엄마가 남겨주신 땅의 정확한 보상금 수령 시기와 절차를 확인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식당에서 들었던 시어머니의 음성을 복구하고 증거로 남기는 작업도 잊지 않았어요. 며칠 후, 동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아주 나긋나긋하더라고요. 형님, 바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이 형님 상가 보러 다니신다고 하길래 저도 좀 도울까 해서요. 동서가? 동서 바쁠 텐데 괜찮겠어? 형님 일인데 당연히 도와야죠. 사실 제 남동생이 부동산 쪽 일을 하거든요. 형님한테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건데 이번에 정말 좋은 매물이 하나 나왔대요. 위치도 좋고 수익률도 장난 아니라더라고요. 그래? 어머님이랑 그이한테도 말해봤어? 아니요. 형님한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어머님은 큰아주버님 명의도 섞어야 한다고 하시던데 저는 형님 편이잖아요. 형님 유산인데 형님 뜻대로 하셔야죠. 동서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니 사이의 계획을 은근슬쩍 저에게 팔며 제 환심을 사려 했어요. 아마 본인도 그 상가에서 떨어질 콩고물을 기대하고 있겠죠. 저는 동서의 얄팍한 계산을 다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고마워, 동서. 역시 동서밖에 없네. 형님이나 시누이 아가씨는 자꾸 아주버니랑 그이 기 살려줘야 한다고만 해서 속상했거든. 동서가 말한 그 매물 나한테만 조용히 정보 좀 보내줘봐. 네, 형님. 제가 바로 문자 드릴게요. 이건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전화를 끊고 동서가 보낸 정보를 확인하니 기가 막히더군요. 수익률은커녕 주변이 곧 재개발로 묶여서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하자 있는 건물이었어요. 동서 남동생이라는 사람도 아마 리베이트를 챙기려고 수작을 부리는 게 뻔했죠. 저는 그 정보를 고스란히 저장해 두었어요. 나중에 이들이 서로 물고 뜯게 만들 아주 좋은 미끼가 될 테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시댁 식구들의 압박은 더 거세졌어요. 하루가 멀다고 전화가 오고
시어머니는 매일 저희 집에 들러 상가 건물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예, 큰애야. 그 땅 보상금은 언제 나온다니?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내가 밤잠을 설친다. 어머님, 서두르지 마세요. 큰돈일수록 신중해야죠. 그리고 보상금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롭네요. 서류 보완할 게 좀 있대요. 에그, 나라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그래도 너 지금 사는 집은 내놨니? 복덕방에 물어보니까 요즘 집값이 조금씩 떨어진다던데. 더 내리기 전에 팔아야지. 네, 어머님. 안 그래도 어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가계약금 받았어요. 이제 잔금 날짜만 잡으면 돼요. 오메, 잘 됐다. 역시 우리 며느리는 운도 좋다니까. 그럼 그 잔금이랑 보상금 합치면 다음 달 중에는 상가 살 수 있겠구나.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제가 알아본 상가가 하나 있는데 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면 훨씬 수익률 좋은 건물로 갈 수 있겠더라고요. 어머님도 나중에 노후자금 넉넉히 챙기셔야 하잖아요. 제가 효도하는 셈 치고 어머님 지분도 조금 넣어드릴까 하는데 어떠세요? 내 지분도? 아이고 얘야, 네가 드디어 효도를 하는구나. 그래야지.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복이 오는 법이야. 시어머니는 제 제안에 눈이 뒤집혔어요. 며느리 유산을 뺏을 생각만 하다가 오히려 본인 지분까지 챙겨준다고 하니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시어머니는 당장 본인 아파트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 역시 자기 명의로 상가가 생긴다는 꿈에 부풀어 제가 시키는 대로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죠. 심지어 제가 세무적인 절차라며 내민 재산 관련 합의서에도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을 하더군요. 거기엔 부부간의 기망행위나 재산 은닉이 발견될 경우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는데 말이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에게 호언장담했던 대로 저를 빈몸으로 쫓아낼 꿈을 꾸고 있겠지만 정작 빈몸으로 쫓겨나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막 첫 번째 사이다를 터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들의 탐욕이 정점에 달했을 때 가장 화려한 순간에 모든 걸 무너뜨려 주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조용히 찻잔을 들어 올렸어요. 어머님, 이제 곧 잔금날이에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렇게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마다의 입속을 챙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고 저는 그 계산기 자체를 부숴버릴 망치를 등 뒤에 숨긴 채 웃고 있었죠.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 같으면서도 가끔은 이렇게 공평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이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예정이니 눈 크게 뜨고 지켜봐 주세요. 며칠 뒤, 저는 일부러 동서와 단둘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동서는 상가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제 앞에 앉았죠. 저는 준비해둔 미끼를 자연스럽게 던졌어요. 동서, 저번에 동서가 알려준 매물 말이야. 그이랑 어머님한테 슬쩍 이야기해봤는데 반응이 영 시원찮네. 네? 왜요, 형님? 그 위치에 그 가격이면 진짜 거저 줍는 건데 남동생이 얼마나 신경 써서 알아봐 준 건데요. 내 말이. 그런데 어머님 생각은 좀 다르신가 봐. 상가 명의를 아주버니랑 우리 남편 딱 둘 공동 명의로만 하려고 하시더라고. 아주버니가 장남이니까 지분을 더 가져가야 한데 서방님 몫은 아예 생각도 안 하시는 눈치야. 네? 아니, 어머님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신대요? 똑같은 아들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쏙 뺀다는 게 말이 돼요? 솔직히 아주버님 사업한답시고
어머님 돈 빼간 게 얼만데 또 아주버님을 챙겨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동서 편을 좀 들었지. 그런데 어머님이 워낙 완강하셔서 내 유산 들어가는 건데도 내 맘대로 하기가 눈치 보이네. 동서, 속상하겠다. 형님, 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작년에 저희 남편 퇴직금 중간 정산 받은 거 어머님이 급하다고 빌려가셔놓고 아직 이자 한 푼 안 주셨거든요. 그거 다 아주버님 사업자금으로 들어간 거 제가 뻔히 아는데 이제 와서 상가 지분까지 아주버님만 준다고요? 저 이거 절대 가만 못 넘어가요. 어머, 서방님 퇴직금까지 어머님이 가져가셨어? 난 정말 몰랐네. 동서 마음고생이 심했겠다. 그래도 가족끼리 얼굴 붉히지는 말고 서방님이랑 잘 상의해봐.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니의 숨겨진 금전거래를 하나 확보했으니까요. 동서는 씩씩거리며 전화를 걸러 밖으로 나갔고 저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죠. 그날 저녁, 이번에는 제가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은 아주버니와 함께 상가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이미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상태였죠. 동서, 웬일이야? 형님, 바쁘신데 죄송해요. 다름이 아니라 상가 관리 문제 때문에 상의 좀 드리려고요. 관리? 그거야 우리 그이가 맡아서 하면 되지. 관리비가 없고 세입자들 상대하는 거 아무나 못해. 우리 그이가 사업 수완이 좋잖아. 저도 아주버니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가씨가 자기가 상가 관리인을 하겠다고 어머님께 때를 쓰나 봐요. 자기가 매일 출근해서 건물 청소도 하고 세입자 관리도 할 테니까 월세에서 자기 월급을 매달 꼬박꼬박 떼어달라고 하네요. 어머님도 아가씨 요즘 노는데 용돈벌이라도 하게 해주자고 넘어가신 것 같아요. 뭐? 아가씨가 관리를 한다고? 기가 막혀서. 지 앞가림도 못해서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는 애가 무슨 건물 관리를 해. 동서, 그거 절대 안 돼. 아가씨가 관리비 삥땅 칠 게 뻔한데 그걸 왜 맡겨? 저도 반대하긴 했는데 어머님이 워낙 아가씨를 싸고 도셔서요. 그이도 동생 챙겨주자고 하고 저 혼자 반대하기가 껄끄럽네요. 둘째 서방님도 참 답답하네. 동서, 내가 비밀 하나 말해줄까? 아가씨 지금 카드값 막느라 둘째 서방님한테도 돈 빌려. 동서는 몰랐지? 우리 그이한테도 빌려달라고 손 벌리는 거 내가 중간에서 딱 잘랐어. 그런 애한테 건물 관리를 맡기면 건물이 거덜난다니까? 내가 당장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따질 테니까 동서는 가만히 있어. 네, 형님. 형님만 믿을게요. 통화를 녹음하던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남편이 저 몰래 신우이에게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주 쉽게 알아냈으니까요. 제가 슬쩍 던진 불씨 하나가 시댁에 엄청난 들불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시어머니 호출로 온 가족이 시댁 거실에 모였어요. 분위기가 예전에 그 가식적인 화기애애함과는 180도 달랐죠. 다들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조용히 소파 끝에 앉아 상황을 즐기기로 했죠. 아니, 다들 얼굴들이 왜 이래? 좋은 일 앞두고 초상집도 아니고. 어머니, 상가 명의권 확실히 정리하시죠. 저랑 대수씨 그리고 둘째 공동 명의로 가는 거 맞죠? 형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제 퇴직금 가져가신 건 까맣게 잊으셨어요? 그거 당장 안 갚으실 거면 저도 상가 지분에 제 이름 꼭 넣어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도 가만 안 있습니다. 너는 형이 말하는데 어디서 눈을 보라려. 네 퇴직금은 내가 나중에 형편 풀리면 준다고 했잖아. 어머님, 형편 풀릴 일이 어딨어요. 아주버님 매번 사업한다고 돈 까먹는 거 저희가 한두 번 봐요?
이번 상가면의에 저희 남편 안 들어가면 저번에 빌려가신 돈 당장 법대로 받아낼 거예요. 동서, 시어머니한테 법 들어라니 그게 할 소리야? 그리고 그이가 돈을 까먹다니 말이 좀 심하네. 언니들도 참 피곤하게들 사네요. 명의는 무슨 명의예요. 건물 사면 제가 관리인하면서 수익률 높여서 달마다 공평하게 나눠드릴 테니까 싸우지들 마세요. 아가씨, 웃기지 마. 카드값도 못 막아서 여기저기 손 벌리고 다니는 주제 남의 건물에 침을 발라? 둘째 서방님한테 돈 뜯어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형수님, 그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당신 아가씨한테 돈 빌려줬어?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었잖아. 제가 짐짓 놀란 척하며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당황하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아, 그게 아니라 당신 신경 쓸까봐 나중에 말하려고 했지. 그냥 생활비 조금 보태준 거야. 오빠는 그걸 왜 새언니한테 말 안 했어? 언니, 오빠가 제 용돈 좀 준 거 가지고 다들 너무하시네요. 아가씨, 생활비 보태준 거랑 몰래 돈 빼돌린 건 다르죠. 가족끼리 돈 거래하는 거 저 정말 싫어하는데 당신 너무 실망이야. 분위기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아주버니와 서방님은 지분 문제로 고성을 오가며 싸웠고 형님과 동서, 시누이는 서로의 치부를 폭로하며 머리치만 앉아봤지 험한 말을 쏟아냈죠. 시부모님은 말리다 지쳐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고요. 저는 거실 구석에 앉아 핸드폰 녹음 버튼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며 이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조용히 감상했습니다. 한참의 난장판이 끝나고 식구들이 씩씩거리며 흩어진 후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다가왔어요. 당신 오늘 일은 내가 미안해. 다신 당신 몰래 돈 거래 안 할게. 그나저나 상속 처리 서류는 어떻게 돼가? 매물이 금방 빠질 것 같다는데. 나도 답답해. 법무사 쪽에서 상속세 문제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꼬여서 시일이 좀 더 걸린대. 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려면 최소 보름은 더 있어야 한다네. 보름? 안 되는데. 상가 주인이 금매로 내놓은 거라 당장 가계금 안 걸면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고 했단 말이야. 당신이 그렇게 급하면 어머님 아파트 담보대출부터 먼저 실행해서 가계약금이랑 중도금부터 걸어. 내 돈 들어오면 바로 어머님 대출금부터 갚아드리면 되잖아. 어차피 상가 사면 어머님 지분도 넣어드릴 건데 그 정도는 어머님도 동의하시지 않겠어? 아, 그럴까?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볼게. 어머니도 매물 놓치는 건 아까워하시니까 분명히 해주실 거야. 남편은 제 말이 동아줄이라도 되는 양 덥석 물었어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다음날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은행으로 달려갔고 본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최대치로 대출을 끌어모았어요. 그 돈으로 머지않아 철거 명령이 떨어질 그 하자투성이 상가에 덜컥 가계약금과 중도금을 밀어넣은 거죠. 어머니,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 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셔도 되는데. 아니다. 이런 알짜 매물은 하루가 급해. 네 돈 들어오면 내 대출금부터 제일 먼저 상환해야 한다. 알았지? 그럼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서류상 매수인은 시어머니와 남편 공동 명의로 진행되었고 제 이름은 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철저히 제3자의 위치에서 그들의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으로 온 문자 메시지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권리금 미납건 법적 조치 예고. 남편은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사색이 되어 화장실로 숨어 들어갔죠. 저는 그동안 모아둔 조각들을 맞춰보았습니다.
아주버니의 사업 실패, 시누이의 빚, 그리고 남편에게 날아온 독촉장까지. 단순히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를 노린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상가 매입에 이토록 혈안이 된 건 무리하게 버려놓은 일이 터지기 직전이었고 그걸 막을 거대한 자금이 필요했던 겁니다. 시댁 식구들은 처음부터 제 유산으로 각자의 썩은 상처를 돌려막기 할 완벽한 사기극을 기획했던 거였어요. 모든 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제가 던져놓은 폭탄의 스위치를 누를 시간만 남았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상가 잔금을 치르기 위해 저의 입금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그날. 그들의 환희가 가장 끔찍한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을 위해 저는 차분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올 디데이를 위해서 말이죠. 남편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발견한 문자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저는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안방 구석에 있는 남편의 서랍장과 차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서류 가방을 모조리 뒤지기 시작했어요. 느낌이 싸했거든요. 평소에 정리를 전혀 안 하던 사람이 최근 들어 서류 가방에 자물쇠까지 채워넣고 다니는 게 영 수상했죠.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가방을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두꺼운 계약서 뭉치와 내용 증명 우편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찬찬히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데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1년 전부터 시누이 남편, 그러니까 심해부와 함께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사업을 벌였더군요. 저한테는 회사에서 지방 출장이 잦아졌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뒤로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한도 끝까지 끌어다 쓴 상태였어요. 문제는 그 음식점이 개업하자마자 본사의 갑질 논란과 위생 문제로 직격탄을 맞고 파리만 날리다가 결국 폐업 수순을 밟게 되었다는 거였죠.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가맹 해지로 인한 위약금, 상가 원상복구 비용, 밀린 임대료와 식자재 대금까지. 남편과 시누이네가 공동으로 물어내야 할 빚이 수억 원에 달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제 유산에 그토록 집착하고 남편이 상가 매입에 혈안이 되어 온 가족이 저를 속이는 연극을 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상가를 사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어떻게든 대출 이자를 막고 위기를 넘겨보려는 아주 치밀하고 이기적인 꼼수였던 거죠. 저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고 복사본을 만들어 제 개인 금고에 깊숙이 숨겨두었어요. 그리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평온한 얼굴로 저녁 준비를 했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여전히 상가 주인이 될 꿈에 부풀어 싱글벙글 하더군요. 당신 오늘 저녁 메뉴 뭐야? 냄새 엄청 좋은데? 아유, 우리 와이프가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좀 했어. 상가 잔금일 다가오니까 신경 쓸 게 많아서 당신도 피곤할 텐데 많이 먹어. 고마워. 참, 부동산에서 연락 왔는데 상가 매도인이 잔금 날짜를 이틀 정도 당길 수 없냐고 하더라고. 급하게 돈 쓸 데가 있나 봐. 그래? 안 그래도 오늘 친정 쪽 큰아버지랑 통화했는데 내 보상금 입금되는 날짜는 이번 주 금요일로 확정됐어. 이틀 당기는 건 무리 없고 금요일 오전에 바로 잔금 치르면 되겠네. 진짜? 아, 다행이다. 어머니한테 당장 전화해서 말씀드려야겠다. 어머니가 아주 좋아하시겠어. 아 참, 당신 어머님한테 전화하기 전에 나랑 내일 낮에 어디 좀 같이 가야 해. 어디? 당신 필요한 거 있어? 백화점 갈까? 아니, 백화점이 아니라 공증 사무실. 친정 식구들이 워낙 깐깐하잖아. 엄마가 남겨주신 큰돈이 내 명의도 아니고 당신 명의가 들어간 상가로 가는 거라니까 친척 어르신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셔. 나중에 딴소리 안 나오게 부부 사이에 서류 하나는 확실히 해두자고 난리시네. 서류? 무슨 서류를 공증까지 받아. 부부 사이에 유난 떨 거 없다고 당신이 잘 말해봐. 남편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지더군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당신 그렇게 말하면 내가 섭섭하지. 우리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남긴 돈이야. 큰아버지께서 친히 변호사에게 알아보고 각서 내용까지 다 보내주셨어. 그냥 부부간에 서로 재산 숨기거나 거짓말하는 기망행위가 발견되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집 매매대금이랑 당신 명의 예금 전부 나한테 넘긴다는 평범한 내용이야. 당신 나한테 숨기는 빚이나 뭐 딴 주머니 찬 거 있어? 없으면 그냥 서명만 하면 되는 건데 뭘 그래. 안 해주면 유산 내 통장으로 안 보내주신대. 아니, 내가 당신한테 숨기는 게 어디 있다고 그래. 내가 명색이 남편인데 당당하지. 알았어. 내일 점심시간에 잠깐 나와서 쓰자. 어르신들이 원하신다는데 맞춰드려야지. 유산이라는 거대한 미끼 앞에서 남편은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숨겨둔 어마어마한 빚이 있으면서도 눈앞의 상가를 놓칠까봐 두려워 덜컥 미끼를 물었죠. 다음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제가 미리 작성해둔 서류에 도장을 찍고 완벽하게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 서류 한 장으로 남편의 남은 재산은 모두 제 통제 아래로 들어오게 된 셈이었죠. 공증을 마치고 온 그날 주말.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으셨는지 시댁으로 온 가족을 불러 모았어요. 상가 매입을 자축하는 파티였죠. 잔금을 치르기도 전인데 이미 마음은 상가 건물주가 되어 있더군요. 거실 테이블에는 화려한 출장 뷔페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시댁 식구들은 저마다 한껏 들떠 있었어요. 자, 다들 잔들어라. 우리 집안에 드디어 번듯한 꼬마 빌딩이 하나 생기는구나. 이게 다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서 그렇지. 큰애야, 너도 수고했다. 네 친정엄마가 하늘에서 우리 아들 잘 되려고 밀어주시나 보다. 어머님도 참. 동서 친정엄마가 남겨주신 건데 동서공이 제일 크죠. 동서, 우리 그이가 2층 전체를 사무실로 쓰기로 했어. 시세보다 월세 좀 싸게 해줄 거지? 가족끼리 팍팍하게 굴면 안 돼? 재수씨, 제가 2층 코너 자리 벼뜨는 곳으로 인테리어 싹 새로 할 생각입니다. 사업 번창하면 제가 재수씨한테 두둑하게 용돈 챙겨드릴게요. 아주버니, 아직 잔금도 안 치렀는데 벌써 인테리어 생각부터 하세요? 김칫국이 너무 빠르신 거 아니에요? 형님, 그 2층 자리는 분명히 저번에 저한테 물류창고로 쓰라고 하셨잖아요. 갑자기 사무실이라뇨? 어머님, 이러시면 저 진짜 서운합니다. 제 퇴직금 가져가신 것도 아직 해결 안 됐는데. 맞아요. 아주버님은 맨날 좋은 것만 쏙쏙 다 빼가시고. 형님, 저 자리는 저희가 먼저 찜했어요. 안 그래요? 가족들의 이기적인 민낯이 또다시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형님과 동서는 서로 삿대질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아주버니와 서방님은 금방이라도 멱살을 잡을 듯 으르렁거렸죠. 저는 시계로 홀짝이며 그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았어요. 그때 신우이가 제 옆으로 슬며시 다가오더군요. 언니, 저 언니한테 개인적으로 부탁 좀 할게요. 상가 1층 코너 자리 있잖아요. 거기를 제 명의로 카페 하나 내주시면 안 돼요? 제가 거기서 장사하면서 건물 관리도 싹 다 할게요. 네? 언니가 오빠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아가씨, 카페라뇨? 전에 하던 프랜차이즈 식당은 어쩌고요? 그거 남편이 꽤 많이 도와줬다고 들었는데. 벌써 다 정리하셨어요? 언니가 그걸 어떻게...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생긋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남편한테 슬쩍 들었어요. 아가씨가 장사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그런데 그 식당 정리하려면 돈 꽤 많이 들 텐데 아가씨 여윳돈은 좀 있어요? 남편 말로는 위약금이 장난 아니라던데. 그게 오빠가 다 알아서... 아니,
언니,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1층 자리만 꼭 좀 빼주세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시누이는 말을 더듬으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엄청난 사고를 제가 눈치챘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꼴이 우스웠죠. 그들은 모두 제가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빈 껍데기인 줄 알았겠지만 진짜 껍데기만 남게 될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동서가 처음 상가지 업무를 넘겨주었을 때 떼어두었던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어요. 이들이 계약하려는 상가는 겉보기엔 그럴싸하지만 4층 전체가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불법 건축물이었죠. 관할구청에서 수차례 시정명령이 떨어졌고 조만간 억대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인 폭탄 같은 매물이었어요.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쫙 퍼져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건물을 눈먼 시어머니와 마음이 급한 남편이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동서 남동생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당연히 이 사실을 숨기고 리베이트를 두둑하게 챙길 심산이었고요. 저는 동서에게 짧은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동서, 오늘 너무 수고했어. 아주머니가 2층 달라고 우기는데 동서가 절대 양보하지 마. 잔금 치르고 나면 내가 동서 편들어 줄게. 동서 남동생분한테도 매물 잘 찾아줘서 고맙다고 전해주고. 곧바로 답장이 오더군요. 역시 형님밖에 없어요. 아주버님네는 아주 양심이 없어요. 형님 유산으로 사는 건데 왜 자기들이 난리인지 몰라요. 내일 모레 잔금 치르면 저희 남편 창고부터 짐 넣을 거예요. 잔금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던 아파트의 매수자가 가계약금에 이어 중도금까지 입금한 상태였고 저는 그 돈을 즉시 제가 새로 만든 비상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제 유산이 들어오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고 아파트 매매 대금이 어디로 가는지 신경조차 쓰지 않았죠. 당신, 내일 오전 11시에 부동산에서 만나기로 했어. 잊지 마. 당신 통장으로 돈 들어오면 부동산에서 바로 매도인한테 이체만 해주면 돼. 떨린다. 드디어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이 생기다니? 그러게. 나도 너무 기대돼. 당신 내일 부동산 갈 때 식구들 다 오라고 해. 어머님 아파트 담보 잡은 것도 있고 하니까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깔끔하게 잔금 치르고 축하 파티 제대로 하자. 아주버니랑 형님, 서방님이랑 동서, 시누이 아가씨까지 싹 다 부르고. 좋은 생각인데? 다 같이 모여서 사진도 한 장 찍자. 내가 당장 단톡방에 공지할게. 그날 밤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았지만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식당에서 우연히 엿들었던 시어머니의 끔찍한 음성. 내 유산을 탐내며 입을 닦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 프랜차이즈 빚을 갚기 위해 나를 기만한 남편.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평소 안 입던 옷과 화장품 밑으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 남편의 프랜차이즈 계약서와 내용증명 사본, 그리고 남편이 직접 서명한 재산 포기 공증 서류를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이혼 소장과 손해배상 청구 서류도 이미 가방 깊숙한 곳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D-Day. 태양은 유난히 눈부셨고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서늘했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들떠서 콧노래를 부르며 머리에 왁스까지 바르더군요. 당신 준비 다 했어? 나는 어머니 모시고 먼저 부동산 가 있을 테니까 당신은 은행 들러서 이체한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천천히 와. 늦으면 안 돼? 걱정 마. 이체할 돈 완벽하게 준비해서 갈 테니까 식구들 빠짐없이 모여 있으라고 해. 당신 오늘 절대 잊지 못할 날이 될 거야. 당연하지. 내 인생 최고의 날인데. 이따 봐.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빈 껍데기만 남은 이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죠. 발걸음이 향한 곳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모여있는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 30분 전, 제 담당 변호사 사무실로 먼저 향했습니다. 모든 서류의 최종 접수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였죠. 시간이 다가올수록 남편의 전화가 불이 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쯤이야? 왜 안 와? 다들 기다려. 화면에 뜨는 조급한 메시지들을 보며 저는 가볍게 전화를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탐욕의 모래성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릴 시간. 저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천천히 부동산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마지막 클라이맥스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훅 끼치는 열기와 함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좁은 소파에 시부모님, 아주버니, 형님, 서방님, 동서, 시누이까지 빼곡하게 앉아있더군요. 매도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는 팔짱을 낀 채 불쾌한 표정으로 시계를 보고 있었고, 동서 남동생이라는 중개업자는 식은땀을 닦으며 분위기를 맞추고 있었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며 다가왔어요. 당신 왜 이렇게 늦었어? 이체 한도는 다 확인했지? 매도인 사장님 화나셔서 계약 파기한다고 하실 뻔했잖아. 빨리 이리 와서 앉아. 길이 좀 막혔어. 다들 모이셨네요? 아이고, 며느라가 애간장 다 타는 줄 알았다. 얼른 폰 꺼내서 이체부터 해라. 이제 네가 돈만 쏘면 끝이야. 빨리빨리 하자. 동서, 어른들 기다리시게 뭐 하는 거야? 잔말 말고 빨리 돈 보내. 우리 그이 사무실 인테리어 업자도 곧 오기로 했단 말이야. 형님, 남의 돈으로 건물주 되기가 쉬운 줄 아셨어요? 어머님, 계약서에 제 이름은 한 글자도 안 들어갔는데 제가 왜 그 큰 돈을 이체해야 하죠? 제 말에 부동산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다들 제가 무슨 농담을 하는 건가 싶어 눈만 껌뻑이더군요. 남편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당신 미쳤어? 사람들 다 보는데 장난치지 말고 빨리 이체해. 어제 다 이야기 끝났잖아. 당신 내 몸에 손대지 마. 장난은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이 쳤지. 당신 명의 상가 사는데 당신이 알아서 잔금 치러야지. 왜 내 유산을 찾아? 재수씨, 이게 무슨 짓입니까?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빨리 처리하시죠. 아주버니, 저는 농담한 적 없어요. 제 돈 지키는 겁니다. 가방에서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연결해 재생 버튼을 눌렀죠. 며칠 전 동네 식당에서 녹음했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좁은 사무실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며느리 친정유산 뺏어서 우리 아들 상가 하나 사주고 걘 빈몸으로 쫓아내야지. 우리 집안에 굴러들어온 복인데 주인이 따로 있나? 참는 놈이 임자지. 녹음 내용이 흘러나오자 시어머니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소파에 기대어 거드름을 피우던 아주버니와 서방님도 입을 떡 벌렸고 형님과 동서는 사색이 되어 서로 눈치만 보더군요. 중개업자조차 당황해서 헛기침을 했죠.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어른이 친구랑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망신 줘? 내가 설마 널 진짜 쫓아내려고 그랬겠어? 어머님, 농담 참 살벌하게 하시네요. 농담으로 어머님 아파트 담보 대출 받아서 중도금 넣으셨죠? 그 대출이자 이제 어머님이 평생 갚으셔야겠네요.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우리 가족이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딴 녹음이나 몰래 해. 오늘 잔금 안 치르면 우리 계약금이랑 중도금 다 날아가는 거 몰라? 당신이야말로 정신 차려. 당신이 나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어? 아가씨랑 프랜차이즈 식당 차렸다가 쫄딱 망해서 수억 원 빚더미에 앉은 거, 그거 막으려고 상가 사서 돌려막기 하려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제가 서류 가방에서 남편의 프랜차이즈 가맹 해지 계약서와 내용 증명, 위약금 청구서 사본을 꺼내 허공에 흩뿌렸어요. 종이들이 팔랑거리며 바닥에 떨어지자 핏바에 선 남편의 눈이 흔들렸죠. 언니, 이거 오해예요. 아니, 오빠. 이거 오빠가 철저하게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 뭐 세훈이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신우이의 외침에 아주버니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아주버니 얼굴은 불그락부르락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죠. 야, 너 진짜 식당망에서 빚진 거였어? 넌 나한테는 사업 확장한다고 상가 필요한다고 했잖아. 재수씨 돈으로 네 빚 갚으려고 우리까지 다 끌어들인 거야? 형, 그게 아니라 일단 잔금부터 치르고 상가 월세 받아서 내가 다 해결하려고 했어. 형한테도 상가 입증 주기로 했잖아. 형수님,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형, 그 상가 나한테 창고로 쓰라고 했잖아. 어쩐지 어머니가 내 퇴직금 뺏어가 놓고 비환한 기색도 없더니 뒤로는 형 빚 갚아주려고 이 사단을 낸 거였어? 어머니, 진짜 너무하십니다. 시끄럽다. 네 형이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퇴직금이 문제냐? 둘째야, 내가 다 잘못했다. 내 입이 방정이었어. 일단 잔금 치르고 네 남편 살려주면 내가 평생 네 종노릇이라도 하며. 제발 돈 좀 보내다오. 이러다 우리 집 다 망한다. 시어머니가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하자 저는 차갑게 뒤로 물러섰어요. 평생을 저를 아랫사람 취급하며 과시하던 사람이 돈 앞에서 저렇게 비굴해지는 꼴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면서도 인간적인 환멸이 느껴졌죠. 어머님, 종노릇은 필요 없고요. 어차피 이 상가 잔금 치러봤자 어머님이랑 남편은 파산이에요. 동서 남동생이 참 좋은 매물 물어다 줬지? 스스로 챙기려다 큰일 났네. 갑자기 불똥이 튀자 눈치를 살피던 동서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형님 유산 불려드리려고 제 동생까지 나서서 알아봐 준 건데 왜 저한테 불똥을 튀기세요? 동서, 남동생 사기죄로 들어가기 전에 입 닫아. 모르는 척하지 마. 동서 남동생이 소개한 이 건물 4층 전체가 불법 용도 변경된 거잖아. 구청에서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미 여러 번 떨어졌고 조만간 억대 이행강제금 날아올 거라는 거 나 이미 건축물 대장이랑 구청에 다 확인했어. 동서는 나한테 이 폭탄 떠넘기고 남동생이랑 짬짬이로 뒷돈 챙기기로 입 맞춘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야, 너 진짜 이 건물 불법 건축물이야? 네가 확실한 물건이라고 했잖아. 동서가 남동생의 등짝을 때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중개업자인 남동생은 얼굴을 돌리며 변명조차 하지 못했어요. 매도인은 이미 상황에 꼬일 대로 꼬인 것을 직감하고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죠. 사무실 안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어요. 재수씨, 이게 다 사실입니까? 재수씨는 이 건물이 문제 있는 걸 알면서도 우리한테 사라고 바람을 넣은 거란 말입니까? 아주버니, 저는 이거 사라고 한 적 없어요. 어머님이랑 남편이 매물 놓칠까봐 눈이 뒤집혀서 계약금부터 덜컥 입금하신 거죠. 아주버니도 제 돈으로 사무실 공짜로 쓰실 생각에 아주 신나셨잖아요. 가족들 등쳐먹으려고 한 건 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시댁 식구들 전부예요? 동서, 지금 제정신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가족을 상대로 이런 덫을 놔? 너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형님, 저 아주 멀쩡해요. 천벌은 형님이 받으셔야죠. 형님도 남편이 아가씨한테 돈 빼돌린 거 알면서 저한테 입 싹 닫고 계셨잖아요. 남편 명의로 상가 사서 저 빈몸으로 쫓아내자고 모의할 때는 다 같이 한통 속이시더니 이제 와서 무슨 가족 타령이세요?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당신, 이제 어쩔래? 계약금이랑 중도금 그거 어머님 집 담보대출 받아서 낸 거잖아. 오늘 잔금 안 치르면 외도인이 계약금은 몰수되고 중도금은 손해배상제하고 돌려받는 거 알지? 어머님 집 날아가게 생겼네?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뭐가 씌었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 유산 있잖아. 그걸로 일단 잔금 치르고 이 건물 어떻게든 다시 팔자. 응? 당신이 나 한 번만 살려줘. 우리 부부잖아. 부부? 당신 며칠 전에 나랑 공증사무실 가서 썼던 서류 기억 안 나? 제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했던 재산분할 합의서 및 기망행위 위약금 공증 서류였죠. 당신이 빚 숨기고 나 속인 기망행위 명백하게 드러났으니 이제 당신이 가진 모든 재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당신 명의 지분 전부 나한테 넘어왔어. 내가 아까 변호사 통해서 당신 목 전부 내 명의로 이전 등기 신청 끝냈어. 당신은 이제 정말 빈털털이야. 남편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어요.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아까 늦은 이유 이치안도 확인하느라 늦은 거 아니야. 가정법원 들러서 이혼소장 접수하고 오느라 늦었어. 당신이 내 재산 가로채려고 시댁 식구들이랑 조직적으로 사기친 증거들 빚 숨기고 다 첨부해서 위자료 청구도 빵빵하게 했고 당신이랑 어머님, 아가씨 상대로 막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들어갔어. 송장 날아오면 확인해. 언니,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요?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언니, 이러지 마요. 제발요. 아가씨, 오해는 무슨 오해예요. 아가씨가 돈이 있건 없건 내 알 바 아니에요. 아가씨랑 저 인간이랑 법인 사람이니까 둘이서 사이좋게 책임지세요. 동서 남동생분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불법 건축물 숨기고 중개하려던 정황들 다 체증해서 구청에 밀어 넣었으니까 곧 중개업 면허 취소될 준비나 하세요. 형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 동생 이거 밥줄 끊기면 저희 친정 다 무너져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동서, 내 돈 뺏을 생각할 때는 친정 무너질 걱정 안 했잖아. 다들 본인들이 뿌린 씨앗이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잘 거두세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미련 없이 몸을 돌렸어요.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바닥에 쓰러지셨고 아주버니와 서방님은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험한 말을 퍼붓고 있었죠. 형님과 동서는 서로 네가 잘못했네 하며 머리채를 잡기 직전이었어요. 부동산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니 그제야 막혔던 숨이 탁 트이는 기분이 들었어요.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남편과 시댁 식구들, 동서와 형님의 번호를 모조리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법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철저하게 그들의 숨통을 조여주는 일뿐이었죠. 제 통장에는 엄마가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남편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자산마저 제 손에 완벽하게 들어왔습니다. 상가 가계약금을 날리고 담보대출 이자 폭탄을 맞게 된 시어머니, 억대 위약금과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남편과 시누이, 서로를 원망하며 자중질환에 빠진 아주버니와 형님, 서방님과 동서, 그들은 아마 평생 진흙탕 속에서 뒹굴게 될 겁니다. 길가에 핀 꽃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룸미러로 비친 제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시원하게 엑셀을 밟으며 저는 미래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통쾌하고 눈부신 제 진짜 인생을 향해서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